예, 통계 마지막 단원 모평균과 모비율의 추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것, 모평균의 추정을 공부할 텐데요. 모평균의 추정은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신뢰도에 따른 구간 축정 이렇게 추정이라고 되어 있고, 요 공식 보이죠? 예, 이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끝났죠? 그런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위에 것들을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하나지만은 이걸 물어볼 때 신뢰도를 구하여라, 한마디로 퍼센테이지 몇 프로인지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 공식을 쓰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신뢰 구간, 한마디로 이 크기를 구하여라 하라면은 발음이 꼬이네요. 예, 요 앞에 것과 뒤에 것만 쓰고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차, 얘하고 얘의 차이를 구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밑에 이런 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식에서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빨간 박스에 가기 위해서 위에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첫 번째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뭐 신뢰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95%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짝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평균의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은 알죠? 그렇죠? 모평균은 전체 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추정이란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전체 집단을 곧바로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는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표본 집단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를 바로 추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표본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얘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하는 방법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근데 추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를 간단히 들게요. 1000명을 조사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파주시 전체가 있는데, 이 파주시에 약 1000명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다고 할게요. 그때 7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뢰도를 얘기할 때 95% 신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이 70점에서 플러스 몇 점 정도가 있겠죠? 예, 몇 점 정도? 몇 점 정도 하면 될까요? 대충 한 10점 정도 할까요? 그래서 80점. 예, 그리고 여기 60점. 이 구간 안에 진짜 평균 있죠? 우리는 이건 1000명의 평균이지 진짜 평균이 아니잖아요. 진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추정 구간,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신뢰도는 무엇을 얘기하냐? 간단히 말해서 확률이에요. 확률 구하여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확률이냐?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여라 라는 게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확률이 뭐가 있냐면은 95%, 그 다음에 99%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Z값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는 게 밑에 걸 설명을 이해하는 데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95%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시다. 이거 Z값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1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이 34% 정도 됐었죠. 34%. 그리고 2시그마 이 안에 있을 확률이 0.477 요 정도 됐죠. 그럼 95%라는 거는 왜? 정확히면 0.45니까 한 요 정도 있겠죠. 요 Z값이 바로 뭐냐 하면은 1.96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이쪽 거는요. 그래서 95%, 0.95
라고 나오면 이 z값들은 자연스럽게 1.96이 문제에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거 2라고도 쓰니까는 무작정 외운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갖다 쓰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표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게요. 99%일 때는 z값이 뭐가 나오냐? 99%일 때는 2.58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문제에서 100%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95%라고 하는 게 95% 신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살짝 이 밑에 지문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모평균 M의 95% 신뢰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왜 진짜 모평균이 왔다 갔다 거리진 않잖아요. 진짜 모평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냐? 표본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1000명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1000인 표본을 우리 몇 번 뽑을까요? 한 100번 뽑았다고 할게요. 100번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뽑은 거 있죠? 이 뽑은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얘도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95% 하면은 1.96 마이너스 1.96 이 사이에 표본의 평균이 있겠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란 뜻이에요. 모평균 M을 그러니까 이 안에 모평균 M을 포함할 확률이 95%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본을 몇 개를 뽑았어요? 1000개짜리 표본을 100회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0개 중에서 95개는 진짜 평균을 포함한다고요. 이 구간 안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본을 100회를 뽑았을 때 그 중에서 95개는 진짜 평균을 포함한다. 이것을 바로 95% 신뢰도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표본을 100회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 하나 딱 뽑아놓고 이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1.96 이 안에 진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신뢰도에 따른 구간 추정하는 방법인데 95%라는 건 0.95라는 거고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라는 건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표본이었죠. 표본. 그럼 이 z값을 우리 원래 x바에서 z값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되는데 표본이 있으니까 표본이 1000개다. 그럼 루트 100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이라고 했고 100을 썼네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 써야 되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플러스 1.96 똑같이 가로치면은 이게 0.95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에 거하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z값을 밑과 같이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뭐냐? m을 가운데 두고 m이 뭐와 뭐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모양을 위해서 가봅시다. 그럼 이쪽 거 계산하니까는 양변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주니까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x바 마이너스 m. 그럼 m이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m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었죠? m 넘어가고 요거 넘어오니까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죠? 그럼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거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 색깔로 할까요? 이쪽에 있는 것도 계산해 보면은 곱해주면은
x바 마이너스 m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m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밑과 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위에 거 그대로 이동만 해준 거니까는 여러분이 잊어버렸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유도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외워두세요. 알겠죠? 아주 숙달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반복해 주세요. 이거 매년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단원 공부시킬 때마다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부터 쓰고 대입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해주세요. 이거요.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쓰는지 선생님이 확인하고 다닐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걸 보면은 이제 뭘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표본의 평균 알겠죠? 표본은 평균이고 이거는 표본의 개수. 이거는 얘가 좀 문제가 돼요. 얘는 뭐냐면 모평균의 표준편차예요. 그런데 모평균의 표준편차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모평균의 표준편차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모평균을 알아야지 모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은 우리 어떻게 얘기했죠? 표본의 표준편차를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 대신에. 그래서 문제에서 보다 보면 모평균의 표준편차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표본의 표준편차라고 주어질 때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이걸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표본의 표준편차로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빨간 박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확률되고 이 공식을 쓰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대입만 해준다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쵸? 신뢰 구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왜? 신뢰도는 95%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보통. 그러면은 뭘 알 수 있게 돼요? 이 구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95% 신뢰도라면은 Z값은 1.96 또는 2라고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두 번째 문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x바가 한마디로 표본의 평균이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 구하고 있지 말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곧바로 요 놈에다가 2배 하면 되는 거죠. 왜? 이 값에서 앞에 거 빼면 되니까 큰 값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x바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오차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요놈이 오차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m 빼기 x 바 한마디로 이게 오차잖아요. 이 오차는 뭐보다 클 수 없다? z 곱하기 n분의 시그마보다 클 수 없다. 얘가 최대 오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오차 구하라고 하더라도 뭐는 필요 없다? 표본의 평균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공식을 곧바로 이용하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 가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각각의 공식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